희망TV를 찾아준 또 한 명의 특별한 손님. 바로 한잔해를 부른 가수 박군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가수 박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대 위에 발랄하고 흥겨운 모습부터 특전사 출신다운 상남자 이미지까지 표정은 안 바뀌어. 다양한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박군 씨. 맨날 엄청 바쁘신데. 사실 그에게도 아니야. 아픈 어머니를 간병하느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는데요. 계속 단칸방에만 살아왔던 거고, 달새방이라 그러죠, 옛날 말로. 보증금 없이 월 5만 원 막 이런 달새방에 그냥 4학년 때 냉장고 처음 들어왔었고, 그 보일러도 거의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보일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네, 어머니가 이제 말기암을 판정받으셨는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됐었고,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의 병으로 집안의 가장이 된 박군 씨. 너무 안 믿겼어요. 야, 이게 뭐지, 이게 꿈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신문 배달도 했었고, 뭐 전단지도 했었고, 막 이리저리 음식점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뭐 분식점부터 시작해서 피자 가게, 치킨 가게, 중국 음식점 다 해본 것 같아요. 배달도 해보고, 홀도 봐보고, 설거지도 하고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바했던 걸로 어머니 갖다 드리고, 그걸로 이제 병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생활비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1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치료비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알바를 마치고 또 이제 막차 타고 울산 시내로 가서 어머니 간병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 마치고 또 알바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힘들기가 엄청 힘들었죠. 힘들기도 힘들었고, 일하면서도 그냥 서러워가지고 운 적도 많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냥 부모님 해주는 밥 먹고 학교만 다니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었어요. 부럽긴 한데 가족이 저밖에 없는데 제가 뭐 그걸 안 하고 뭐 그냥 집이 싫고 뭐 현실이 싫다고 일탈해서 집 나가가지고 어디 멀리 가버리고 이러면 엄마는 누가 돌보겠습니까? 누가 지켜주고. 그냥 그거를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인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예.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가끔은 힘든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힘든 좀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고 그렇게 힘들어도 저를 끝까지 키워주셨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더 힘들어지는 환경에 놓여졌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변의 이웃들의 이제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쪼매난 애가 중국집 알바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어른들이 되게 대견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이고 참 우리 준우 잘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힘들어도 그게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 주변에 저한테 그때 당시 이웃들이 그냥 방관했다면 지금의 아마 박군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본 적도 있어요. 이웃들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가 가족 돌봄에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꿈을 이룰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가수 박군 씨처럼 세상의 온정이 간절히 필요한 19살 효빈 씨를 만났습니다. 잘 잤어요? 아니 못 자가지고. 못 잤어요? 네. 방이 부족해서 효빈 씨는 거실 한쪽을 커튼으로 분리해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추울 것 같아요. 밤에 좀 겨울에 좀 많이 추워요. 겨울. 효빈 씨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어딘지 불편해 보이는 아버지.
아빠 왜 그래요?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 배 아파. 아버지가 자주 배가 좀 아프셔요. 배가 네, 왜요? 장이 좀 안 좋으셔서. 아버지 건강 상태가 좀 어떠신 거예요 지금? 아, 그 뇌경색 후유증인가? 그런 것도 있고 걸어 다니거나 뭐 말을 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뭐 복잡한 일이나 약간 소득 관련된 일은 아예 하기 어려운 상태고 그 너무 과로하면 약간 그 발작 증세가 보인다고 해야 하나? 뇌전증? 네, 뇌전증 때문에. 뇌전증을 앓고 계신 아버지.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요. 아버지의 안부를 확인한 후에야 집을 나서는 효빈 씨. 하지만 혼자 계신 아버지 걱정에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효빈 씨는 매일 군산에서 전주까지 1시간 거리를 통학하고 있다는데요. 교통비가 부담스럽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충족된 승차권을 확인해 주십시오. 네. 승차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참고 아니요. 문의 그 주십시오. 한 번 가는데 이 정도. 기숙사가 있긴 한데 아버지 걱정이랑 뭐 동생도 돌보고 그래야다 보니까 기숙사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효빈 씨. 오랜 가족 돌봄이 남긴 건 무거운 책임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이 덮쳐오기 시작한 건데요. 아, 그 ADHD라고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질환인데 안 먹으면 좀 제가 약간 불안하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하지만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기에 효빈 씨는 오늘도 약으로 불안을 억누른 채 다시 한번 하루라는 긴 여정에 몸을 실습니다. 학교까지 가는 동안 잠시 눈이라도 붙이면 좋으련만 내내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라도 공부해야 좀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야 좀 성적도 잘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건 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생계를 위해선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강의실이 아닌 교내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저 그 대학교 입학하고 한 일주일 뒤부터 시작했어요, 거의. 네, 1년 3개월 정도 됐죠. 그래도 공강 시간에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하면 그 공강 시간은 좀 효율적이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돈도 벌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효빈 씨. 명절 단기 아르바이트부터 모델하우스 일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생활비를 벌었다는데요. 네. 어릴 때부터 편찮았던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해야 했던 그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속상하죠. 그 애들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약간 더 끼고 싶은데도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갈 때도 있고 인생 네컷 많이 찍으러 가잖아요. 저는 그거 거의 못 찍었어요. 저는 아예 못 찍었나?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효빈 씨는 현실에 그저 참아낼 뿐입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나서야 강의실로 향하는데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목표라는 효빈 씨. 사회복지 정책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삶이 좀
너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약간 도움 덕분에 살아갈 희망이 생겼었거든요. 갚고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싶어요. 힘든 순간 건네진 이웃의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잘 알기에 자신도 남들에게 그런 나눔을 전하고 싶다고요.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쓸 수 없다는 효빈 씨. 아르바이트에 연이은 수업까지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느라 이제야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이 힘들진 않을까요? 솔직히 가끔은 사람답게 사는 건가 이게 싶긴 한데 정작 일을 하다 보면 그 공부에 집중할 시간은 많이 부족해지고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활비가 좀 부족해져서 그렇다고 일을 그만두기에도 어려운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기엔 효빈 씨가 짊어진 짐이 너무 많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닌데 그의 세상은 왜 이리 팍팍한 걸까요?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현실은 자꾸 그의 등을 떠밉니다. 다시 군산에 오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효빈 씨. 아빠 아침이랑 그 약 먹었어? 알겠어. 뭐 체크한 거예요? 그 아침에 약 먹은 거요. 아침에 써야 했는데 깜빡해가지고. 체크를 안 하면 잘 안 되실 때가 많아요. 네네네. 계속 까먹으셔가지고 약 먹을 거고.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한 후 그가 향한 곳은 또 다른 일터입니다. 수업이 일찍 끝나는 날이면 이곳에서 6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일을 3개를 하는데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설거지랑 그 뒷정리 청소를 하고 있고 집 근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을 지금 애들 알려주고 약간 그 애들한테 상담 약간 해주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없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가족들이 편해야 저도 편해지니까. 가끔은 그런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데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면 안 편하더라고요.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효빈 씨.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엔 아직 그는 너무 어립니다. 그렇게 그의 하루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자정이 넘어서야 효빈 씨의 긴 하루도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지금 마셨어요? 네. 이제 늦게 마셨네요. 네. 하루가 좀 길어 보여요? 꽉 차 보여요? 많이 길은 것 같았어요. 일하고 공부만 계속 연속적으로 하니까 좀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길었네요. 아무튼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이 고단한 현실이 언제쯤 지나갈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 효빈 씨는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다 잘 될 거란 믿음으로 말이죠. 다른 애들이랑 같이 껴서 놀고 싶어도 일하느라 못 놀 때도 많으니까 그럴 때 약간 나를 위해서 언젠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없진 않았고.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며칠 후 효빈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희 그 스승의 날에 드릴 꽃 같은 거 찾고 있는데. 꽃 사러 온 거예요? 네. 그 일하러 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지역아동센터였어가지고 그 분들 영향 받아서 제가 사회복지 쪽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스승의 날을 맞아 은사님들께 카네이션을 선물하려는 건데요. 네. 어릴 적 다녔던 지역 아동센터에서 이제는 어엿한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효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이 센터장님이신데.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센터장님이랑 인연이 좀 깊으세요? 네, 맞아요. 그 어렸을 때부터 거의 제가 처음 왔었을 때도 계셨던 분이셔서. 효빈 학생 어렸을 때부터 보셨어요? 네. 어떤 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잘했거든요. 잘해요? 네, 아주 재밌어요. 효빈 학생 롤 모델이 센터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외롭고 고단했던 어린 효빈 씨를 따뜻하게 품어준 센터장님. 그가 전해준 사랑은 효빈 씨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센터장님은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웠어요? 사실 몸이 불편한 것도 있는데도 열심히 하신 게 멋져 보였는데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사실 사는데 몸이 아픈 것도 보다도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비록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은 부분도 많지만 마음가짐을 제대로 잘 갖고 나에게나 뭐 사회에게나 그 좋은 삶을 살자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효빈 씨는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안아주었던 고마운 마음들을. 그 기억으로 지금껏 버틸 수 있었는데요. 진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루가 있어요. 네. 뭘 하고 싶어요? 저 맘대로 할 수 있는 하루요. 일 조금만 하고 바로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그냥. 일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일은 할 것 같아요. 사실 삶을 포기할 때 하고 싶을 때도 없진 않았는데 약간 살면서 힘들어도 뭔가 저한테 기회가 계속 찾아오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니까 저도 살고 싶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꿈이 있기에 매 순간 애쓰며 견뎌냈는데요. 이젠 우리가 그의 고단한 삶을 안아줘야 할 때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들이 지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